안녕하십니까. 더수학과가 원장이고요.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학년을 이제 계속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T반하고, 고등학교 1학년 T 아이들, 이제 저희가 계열이 TH인데, 이게 덜을 해서 T가 제일 높은 반이고요. 그래서 뭐 선행 용도도 있고, 또 아이들 학습 양용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회를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 분석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겠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수능에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될 건지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들을, 단원들을 다 데이터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9월 이후에는 아이들이 계속 틀리는 이제 약점 체크 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은 작년에 시험 본 거죠. 얘가 이제 이런 도형들이 이제 계속 추정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올해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예, 똑같은 번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킬러가 없어지면서 이제 도형하고 그 사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모두 고르시어서 기억니은 지금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문제가 싹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빈칸 넣기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는 전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킬러가 다 이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제 이런 급수 문제도 올해도 이제 29번에 나왔는데 또 이게 29번 이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출제됐으며 이제 그런 것들 정답률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그거를 다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줘서 점검하고 시험 보게끔 하고 해서 이제 출제를 시험 보게끔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올해 22번, 이제 작년 22번인데 정답률이 한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계산이 길어요. 근데 올해는 3월하고 이제 6월하고 9평을 보면서 그다음 계산이 복잡한 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선 뭐 이제 이거는 뭐 어렵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풀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에서 정답이 이제 383으로 끝났는데, 올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딱 생각해 보면 쉽다는 별로 없고 어렵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관심도예요. 이제 확통 이제 수능에 선택한 애들이 9평하고 이제 올해 수능, 이제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수능이 난이도가 어떻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EBS에 있는 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직접 올린 것들을 해서 제공받아서 이제 올린 거고요. 그래서 크게 뭐 아이들이 어렵다, 이거 뭐 얘들은 뭐 이렇게 이제 성적을 입력해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입력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분석 자료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보면은 수원이 이제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이제 지수로그 함수, 상학함수, 수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수로그 6평에 보면 1번, 14번, 16번이 나왔고요. 9번에도 1번, 8번, 16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도 1번, 8번, 16번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보면 1번에 무슨 단원이 나오겠느냐, 2번이 어떤 단원이 나오겠느냐를 대략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틀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있다 보니 얘가 뭘 틀렸는지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엑셀로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틀렸는지 못 틀렸는지를 다 데이터를 조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9평 보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다 시험지를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단어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제공. 그래서 보면 상학함수에서도 정의 통해서 나오는 게 6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0번, 20번, 20번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일 때는 이제 객관식이어서 쉽지 않은 단어, 쉬운 단어였고 20번은 주관식이어서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도형이 이제 14번, 10번, 10번이 등장했는데 등차 수열입니다. 뭐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는데 3번, 8번, 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수열의 합,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이 22번하고 부평에도 22번, 수능이 22번이었는데 얘는 수학적 기납법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케이스를 다 분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일 때, 두 번째가 뭐해서 다 분리해서 쓰는 건데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단원이 객관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때는 정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미적을 하는 학생이든 확통을 하는 학생이든 기하를 하는 학생이든 22번이 얘가 정답률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4%.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총평을 좀 써봤는데 지수로그 4문항, 상하성 3문항, 수열 4문항에서 총 11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 11문항, 수투 11문항, 공통 똑같이 11문항이 등장했어요. 그 전에는 12문항, 10문항 아니면 같이 합해서 한 문항이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수원이면 수원, 수투면 수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그리는 것들은 사실 연습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막상 시험 보러 가서는 그 시험 고사장이든 또 아니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면서 올해 수능도 수투 기말 범위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이 하면서 이제 한 8문항 정도 이제 체크해서 봤죠. 근데 뭐 2문항 정도 이렇게 틀렸습니다. 근데 연습 안 하고선 봤기 때문에 좀 잘 봤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그 만만해 보이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사장 가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아이 중에 3월 올라가는 애들은 한 아이는 이제 제가 수능 시험지를 그 다음날 와서 풀렸는데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는데 뭐 미적분에서 틀렸는데 공통이 그렇게 어려운 걸 못 느낀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통이 미적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금 현재 기말 범위 보고 있는 이제 수투에서 미분하고 적분입니다. 극한 연속이고요. 그래서 수능에는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4번, 4번 위치가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고 그 대신 극한이 아닌 연속에서 4번, 9번, 7번 이렇게 등장했고요. 미분법 2번, 5번, 17번, 2번, 5번, 17번, 2번, 5번, 17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도함수 활용 이제 사실 3번화 되어 있긴 해요. 이 미분화에서도 좀 3번화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중단원별로 나눠보면 도함수 활용에서도 15번, 19번, 21번 그 다음에 이렇게 7번 다 등장해 있습니다. 19번, 21번. 제가 일단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문제가 거의 뭐 숫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번, 17번. 근데 부정적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적분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자식 등장했고요. 활용은 이제 넓이 구하는 건데 13번, 17번, 19번 하고 13번 이렇게 번호까지 비슷해요. 극한하고 연속에서 2문항이 등장했고요.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 그래서 올해 수능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아이들이 좀 쉽게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해서 문제를 답을 풀이를 아주 복잡한 것들만 잔뜩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할 때는 계속 복잡한 것들을 좀 많이 쓰냐고 사설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설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설의 문제를 좀 따와서 그 문제를 제가 이제 저희 것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작권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이 걸리는데 이거를 제가 또 머드로 친다든지 다시 재편집하면 제가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재수한 애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애들도 보면 평가 안 하고 이제 전년도 반년도 평가 안 하고 수능은 최소 5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그만치 풀어야지만 똑같은 단원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문제 풀면 계속 틀리는 과정이 있어서 그 틀리는 단원이 정했다 있다 보니까 점수가 오르려면 오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점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미적분은 크게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6평은 미적분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3월 모의고사 이제 아이들이 3월 22일 날 봅니다. 근데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아주 작은 단원에서 8문장을 내다 보니 아주 어렵게 내요.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일단 보여드리면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다 맞힐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까지는 이 공통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8문항이고 저는 되려 아이들의 미적분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공통에서 점수가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1등급이 보면 이제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 100명 중에 97명이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 그러면 확통 선택할 아이들은 3%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3%. 그 이유는 이제 점수대로 이제 퍼센트를 나누기 때문에 그 미적분 본 애들이 공통 본 거랑 또 확통 본 애들이 공통 본 거랑 그걸 합쳐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이제 100명을 딱 1등급을 100명이라 한다면 97명이 이제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확통하고 이제 사탐도 선택을 하면서 문과인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미적분 이제 선택 이과 애들이 이제 30%고 그 문과가 70%였다면 지금 미적분 선택까지 50% 넘어요. 한 60% 되고 기한은 제가 기한을 안 해놨어요. 왜냐면 전국에 13,000명 봅니다. 네, 13,000명 보니까는 기하 선택해서 보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2학년 때 계속 기하를 공부를 해서 그냥 선택한 애들이 있지 반면에 거의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40만 명 이상 50만 명 보는데 만 명이면 1등을 따기가 딱이지.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완전히 나오는 이제 9월 모의고사인데 수열의 극한 한 문제 나옵니다. 25번. 그 다음에 무한급수 29번인데 요게 이전에 도형으로 등장했던 게 이제 식으로 등장해서 사실 도형이 더 편하거든요. 그냥 첫 장 찾고 정리 찾으면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졌고 예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은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도함수 활용, 그 다음에 적분, 이제 적분 활용 두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화면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면 뭐 극한하고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무한급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에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제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수투에서 공통하는 게 사실 이제 좀 그 미분하고 적분을 심화를 미적분에서 배우기 때문에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과인 아이들도 제가 2학년 때 이제 수업을 할 때 미적분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좀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그 오늘 이제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이제 양육여고 아이들이 있는데 객관식이 20문항이었고 서술형에서 3문항, 4문항에서 24문항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복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복잡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계산을 빨리 하고 손을 빨리 하도 됐지만 이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찾아내면 금방 계산하는데 미적분 선택하지 않은 문과의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점점 이제 아이들한테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들도 방학 때는 이제 숙제를 남아서 하고 가게끔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요거 해서 니네들이 정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제 시간표를 보면 이제 말씀드리면 앞타임 이제 10시에 시작하고 4시까지 벼놓고 그다음 4시부터 이렇게 수업을 내놨어요. 그래서 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숙제를 좀 많이 안 해오는 애들이라든지 좀 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써오고 숙제는 잘 해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 지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지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랬지만 아이들 배정해서 이제 공부를 좀 시키고 그때 와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할 줄을 잘 몰라요. 그냥 무작정 오늘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좀 잔소리 좀 많이 해서 좀 계획적이게 해서 좀 공부 좀 시키려고 해서 처음에 저희가 그 템스타는 10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9시부터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10시를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부모님들 출근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10시까지 딱 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전화드리거든요. 전화드려서 아이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돈이 충분하게 그때 와서 같이 이제 공부시키게끔 진행하려고 하고 3학년을 이제 계속 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시험 잘 보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저는 과제 좀 열심히 하고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년 같은 T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 풀린 양만 해도 거의 1000문제 정도 되는데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너무 늦게 푸는 거예요. 너무 늦게 풀고 같은 10문제여도 어떤 아이는 뭐 1시간 만에 끝나면 어떤 아이는 2시간 만에 끝나는데 그거를 제가 줄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터득하고 제가 그거를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줄이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학생 아이들부터 이제 꼼꼼히 좀 챙겨가고 고등학생 애들은 뭐 잔소리하고 남겨서 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률 4%인 거를 제가 이제 직접 비교해놨는데 올해 이게 4%예요. 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형태가 똑같아요. 뭐 홀수, 짝수. 얘기는 이제 이렇게 등장했어요. 이게 22번인데 이제 정답률이 5.3%예요. 네. 이런 유형은 이제 계속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도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 구평에도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이렇게. 네. 얘는 그다음 좀 어렵지 않아서 22번. 13%. 그러면 저희가 이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시키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케이스를 분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건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22번이면 이게 한쪽에 한 문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나눠서 이거 써야 돼요. 시간을 5분에 들이든 10분에 들이든 차근차근히 쓰면 정답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막 써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더 늦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식일수록 제가 3학년 때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질문을 이제 오라고 하면 딱 가지고 오면 다시 써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쓰는지 내가 뭘 보냐 다시 써가지고 와 하면 쓰면서 아이들이 알았다고 해서 이제 가요. 네. 그런 경우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 남들 너무 잘 썼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좀 알아봐야지 너도 알아볼 거 아니냐. 그렇게 쓰게끔 노력시킵니다. 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집어넣어서 차근차근히 가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간격이 2개니까 이건 아마 함수에서 다 배워요. 주기성이 2라는 것을. 그러면 얘가 3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3 아니면 5 요거까지만 딱 갖고 그 다음은 같지 않다는 거를 아이들이 제가 얘기하면 풀이해주면 아이들이 너무 쉬운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힘들어요. 그래서 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얘 반복하고 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요. 얘가 이제 9.8%인데 제가 2학년 아이들 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거 풀어줬더니 아이들이 이 3참수 그래프 그려서 이거 왜 정답률 몇 %냐 아냐고 물어보니까는 이건 뭐 다 맞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정수라고 다 써있고 그러니까 그냥 2개 어떤 식이 나오면 정수가 되는 거 찾아서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먼저 1 집어넣어요. 그럼 5 더하기 A 플러스 B 그럼 큰 거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애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정수라는 개념 읽지 않고 그리고 이 극한이라는 내용을 하나하나 해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8% 정답률이 높죠. 그 지난 중간고사 때 성문고가 이런 문제가 뒷장에 나왔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럼 차근차근 써서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시켜줘야 되는 건 이제 제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10.4%. 뭐 지수로 함수 나왔어요. 함수 나왔는데 사실 엄청나게 쉬운 건데 아이들이 이 것들을 다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과인 아이들은 아마 잘 맞췄을 거예요. 이 합성함수 계산하는 거하고 요 지수 계산하는 건데 그냥 얘는 뭐 간단히 몇 줄 안 돼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이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21번, 22번은 안 하고 다른 건 다 맞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킬러가 라고 얘기해서 킬러 배제한다고 해서 그 21번, 22번을 이 앞당겨놨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그래서 뒤가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맨 앞장에서 본 것처럼 얘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나올 게 등장해요. 정답률 10.4%예요. 그러니까 얘 다음에 미적 부분 선택한 애들이 요 단원이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86점이 1등급 컷일 줄 알았는데 미적 선택한 애들이 85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 대신 확통은 95점입니다. 95점 맞기 어려워요. 네, 95점이면 2점, 3점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2점, 3점 못 틀립니다. 그러면 4점짜리 하나 틀리고 2개 틀리면 문과 애들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과 애들은 85점이면 3개 틀리고 3점짜리 하나 실수. 그래서 네모난 틀리면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고, 표점도 만점 기준으로 100점이면 문과는 이제 확통 선택하는 135점이고 이과 선택하는 140점이에요. 그러면 확통 선택에서 90점, 92점 맞았어요. 미적 선택했는데 80점 맞았어요. 그럼 제가 몇 점이 더 이과에 몇 점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문과 선택하면서 확통 선택 안 하고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였는데 대학에서는 사탐과탐을 선택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인 대학을 그냥 지원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점 요소가 낮다 보니까. 수능 개편안인데요. 수학 문제 분석인데 저 죄송하지만 제가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요거. 이걸 보여주세요. 네, 이겁니다. 이거. 있어요? 네. 얘입니다. 얘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시험을 올려고 했는데 너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맨 앞장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1번 문제 보면 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번이 지수예요. 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2번 보면 뭐 똑같아요. F2 플러스 H, F2, H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냥 이거 틀릴 일은 없어요. 틀릴 일이. 연습만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만 시켜줘도 얘는 맞을 수 있는 겁니다. 3번 보면 문제가 등비 똑같이 나와 있고요. 4번 보면 연속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여기 뭐 그래프가 있는데 뭐 작게 제가 넣었지만 이 한 면 맞으면요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네. 그래서 뒷장 2페이지 가보면요 똑같아요. F'1, 그 다음에 F' 이제 9평에서는 F'2, 5번 이제 그 다음에는 F'1 이렇게 똑같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2페이지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페이지 다 맞았어요. 그럼 2페이지가 이제 9점입니다. 그래서 9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 보면 8번에 로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그가 나와 있고 또 9번에 적분이 나와 있고 또 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상악함수 코사인 나와 있는데 20번에 또 코사인 사인 나와 있고 20번에 또 사인 나와 있습니다. 6평 9평이. 그러면 6평 9평에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100가지 나오면 쉬운 건데. 그래서 올해 이번 수능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맞으면 11점이어서 30점입니다. 30점. 근데 이 10번까지 저희가 수학 시간이 100분이에요. 이 10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한 15분 내에 풀어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이거 그만해요. 그래서 15번까지 30분 내에 풀어고 22번까지 60분에서 70분 사이에 풀어야지만 미적분 30분을 풀어요. 네. 근데 확통인 아이들은 그 확통을 15분만에 풀어야 됩니다. 15분만. 그래서 이 공통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1부터 100까지 나이가 했을 때 100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들은 이과 애들은 이제 계산해서 딱 구했는데 이제 문과 애들 시간 남으니까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100까지 구했는데 틀렸던 애들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이제 30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4페이지 가보면 11번인데 시간의 가속도,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가속도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에 지난 19번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가 주어져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몇 번에 무슨 단원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해서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거는 이제 6평하고 9평을 보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또 이렇게 시그마가 다 등장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년도라든지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거 아이들이 시험 문제가 풀었던 것들을 다시 푼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해해서 푼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38점입니다. 뒷장에 가보면 이제 13번에 여기 B-A 이게 정제법 활용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13번에 밑에는 이제 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밑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6평에는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아이들이 이것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이제 도형이 등장했는데 얘는 유일하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단어예요. 삼각형인데 도형을 그려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도형을 그려야 돼.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평이 등장했던 건데 아이들이 도형을 그려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46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까지는 다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15번. 15번인데 얘는 그 전에는 여기 15번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는 이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맞으면 정답이 5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많이 찍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유형 형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똑같이 유사 문제를 이제 붙일 수 있었는데 그냥 올해 거 있는 것만 그냥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은 문제가 쉬운데 주관식이어서 다 3점이에요. 그래서 16번 보면은 똑같아요. 로그 방정식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똑같아요. F1 뭐 다 해서 뭐 F2 구해라, F1 구해라, F2 구해라. 그래서 요게 다 맞으면 또 10점이에요. 그래서 56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인데요. 18번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수열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18번 또 수열, 6평도 수열, 9평도 수열 똑같습니다. 그리고 19번에서도 여기 이제 뭐 극대값 구해라, 19번도 극대가 줬을 때 뭐 극소값 구해라,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등장합니다. 네. 얘네들은 사실 이 18번하고 19번은 교과서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 내신 성적도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 10번 안쪽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선적으로 이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실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맨날 실수하기 때문에 20번에는 이제 지수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또 지수가 이렇게 같이 등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64점이에요. 그리고 21번하고 22번이 이렇게 다 문제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2번 같은 경우도 22번 계속 이게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나온다라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올해 시험 본 아이들은 21번이 되게 생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라고 생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22번 같이 이렇게 나왔던 것들은 아이들이 계속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2번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통은 뭐 유사 문제를 찾아서 넣긴 했는데 사실 변수가 많아요. 얘네들은 그 3월하고 6월하고 9월 이제까지는 6월까지는 7월까지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미적분 가보면요. 23번 네, 똑같이 하고요. 24번에 적분 문제 네, 다 등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얘 맞으면 이게 5점이에요. 5점. 네, 이게 5점. 그리고 25번에 이제 극한 나오는 문제가 등장해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26번 이렇게 도형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사실 얘는 적분 계산만 하면 뭐 1시간만 수업하면 이건 다 맞을 수 있어요. 얘는 다 맞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번까지 딱 맞고 이 뒤에가 이제 많이 이제 어렵습니다.
27번은 뭐 역함수 문제인데 28번 이렇게 역함수 문제가 되어 있고 28번은 이제 넓이인데 사실 넓이를 구하려면 도형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 그래프 그리기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28번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거고 29번은 매번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했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좀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2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호가 붙어 있어서 계산이 된 건데 29번은 이제 부등식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순전히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계산이 좀 많이 아이들이 복잡해서 많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그 9월 보고 나서 9월 4일날 이제 고3 애들 보고 나서 이제 약점 체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나눠줘요.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체크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9평 끝나서 9월 4일날 끝나서 수습할 때 이제 문제를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시그마 나눠준 건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빼요. 왜냐면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끝나게 될 줄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쯤 되면 9월 달쯤 되면 이제 원서 수시 원서 쓰고 막 애들 육사 이제 여름방학 때 되면 이제 사관학교 쓰고 이제 사관학교가 너무 이제 지원자 수가 없어서 2차 면접 시험에는 50%밖에 안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때는 육사가 거의 이제 뭐 300점 만점이면 209점 이상인데 250, 240으로 떨어져 있고 해군 사관학교는 거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배 타고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200점 안쪽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아이들이 좀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 공사 가려고 하는 애들이 뭐 군인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조종사에서 이제 항공사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경찰대는 너무 인원을 적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그냥 보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죠? 수능 보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그렇게 또 시험 보는 아이들이 좀 많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3학년 때 아이들 이제 방학 동안에 사실 이제 벅차요. 왜냐면 개념을 지금 방학 때 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 개념 설명을 다 못합니다. 학기 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진도 나가는 과정은 똑같으면서 구주해가지고 2달 동안 수원을 다 끝내요. 수원을 너기출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수능하고 평가만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수능하고 평가. 그 교재로 집중적으로 아이들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수원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도 다 끝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진행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뭐 파병이라든지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은행에 내가 돈을 얼마 맡겼을 때 뭐 나중에 내가 연금치를 얼마 찾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다 그 기계로 다 계산해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안 나와요. 그런 문제들 안 나오니까는 수두룩해요. 그 문제는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빼고 가죠. 하지만 모르는 거니까 최근 2-3문제만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활용 문제는 내신에도 잘 안 나와요. 생각 있는 학교는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 아이들 이제 경우의 수할 때 내가 뭐 500원짜리가 얼마 있고 1000원짜리가 얼마 있고 10,000원짜리가 얼마 있는데 뭐 35,700원을 만들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냐? 사실 그런 거는 지금 현대사회는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뭐 지갑 떨어진 거 주워도 현금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카드 결제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뒤처진 내용들이라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진짜 배제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평가원에서 숫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하지 않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제 수원 한번 진행하고 수투 한번 진행해서 다 끝냅니다. 그래서 과제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이제 반협박식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 안 나온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능 이거 교재하면서 수능 특강도 진행을 합니다.
수능 특강도 같이 학기 3월 모의고사가 3월 22일인데 그거 하기 전에 얘를 다 끝내놔야 돼. 그래야지만 공통을 딱 봤을 때 자신감이 붙을 거고 수능 특강도 학교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스텝 3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이제 심화 수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3학년 때 있을 텐데 그건 다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 보러 가도 시험에 결과가 좋은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나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이제 A반하고 B반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랑 똑같은 공통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통으로 진행하고 B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뭐 3등급이라든지 2등급 정도밖에 나오진 않는 애들이면 지금 킬러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킬러 네모난 다 빠져도 틀려도 16점에 깎이면 84점이에요. 84점이면 그것만 다 맞아도 시험이 좀 어려워도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도에 맞춰서 1단원의 지수록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 모의고사를 지수록으로 진행하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있어요. 확통하고 미적 같은 선택 과목은 교육청에 맞춰서 수열에 극한 경우의 수 여기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5월 모의고사는 이제 미분, 그다음 확통, 이제 확률까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고 또 6월 모의고사에 이제 확률하고 미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 맞춰서 가면 이제 얘네들 맞춰서 가면 그 학교 내신보다 중단원이 한 2단원 빨라요. 내신 대비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이제 인천교육청은 아이들이 뭐 기말고사 시험범위라 기말고사 기간이라 뭐 그게 막 아이들 열심히 해서 보진 않아요. 열심히 해서 보진 않는데 그래도 보면은 조금 일정을 좀 잘 맞춰주면 좋은데 이게 어떤 학교들은 시험 보고 중간에 이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또 시험 보고 이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할까봐 시험 끝나자마자 포기하는 학교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사실 3학년 애들은 힘들어요. 이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구 그 30분 안에 20문제 지친 와중에서 그거 하려고 하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집중 있게 누가 더 열심히 하냐라고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힘든 건데 9평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과목이 전과목이. 그래서 전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킬러하고 자주 틀리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진행해서 이제 1등급 이내에 들거나 만점을 좀 맞을 수 있도록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유사 문제 그거를 다 맞았을 때만 똑같이 뭐 몇 번에 몇 번 나온다라고만 그거 연습만 해서 하셔도 70점은 넘어요. 이과 같은 경우는 70 한 6점 정도 되면 2등급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2등급 맞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수학이 올해 쉬워가지고 작년에 만점자가 300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5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500명. 네. 근데 사실 재수하는 애들이 이번에 이제 전과목 만점자가 재수하는 애들이 재수생이 17명이고 현역이 4명이잖아요. 네. 사실 현역이들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졸업사진도 찍어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재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독한 마음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는 사실 6평이 좀 쉽고 9평이 좀 어려웠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6평이 어렵고 9평이 좀 쉬우면 자신감 어깨 뽕 올라가요. 아, 근데 이 정도만 보면 왜냐면 9월이면 다 매스로 나오거든요. 재수생도 들어오고 반수생도 들어오는데 9평이 쉬워서 아, 내 점수대가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 아이들이 이제 루즈해지다 보면 수능이 좀 망치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때 9평 되면 뭐 원서 쓰랴, 수치 쓰랴, 뭐 하랴 막 하다 보면 시간 후딱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9평이 어려우면 아직 안 되겠다. 이거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그때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진행을 하고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개념 다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수능 내신에 맞춰서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근데 미적분 내신 대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적분 내신 대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아이들 중에서 저는 정시라 내신 대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그 내신 대비 수투도 이번 기말고사 내신 대비 하면서 올해만큼 제가 교과서를 아이들 안 풀린 적이 처음이에요. 왜냐면 시험이 점점 어려우다 보니까는 교과서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올해 수능하고 작년도 수능 다 풀렸고요. 그리고 올해 나와 있는 3월서부터 10월까지 그 기말부에 맞는 거 다 풀렸어요. 그러면 내신 대비 안 하려면 이것도 빠져야 돼요. 근데 내신 대비 하면서 수능 대비 하는 겁니다. 수학.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랑 별개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하고 그다음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 단원이 알아요. 딱 시험지 가져오면 자기가 계속 몇 번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다 체크하고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아이들 데이터별로 A 학생 그 단원이 있으니까 1번에 못 틀렸고를 다 엑셀로 해놔요. 그러면 그 전에 들어가서 너는 이 부분이 틀리니까 시험 전날에 뭐 아이들이 뭐 유평 보거나 그때 제가 뭐 기출을 뭐 훅가 열지 말고 너가 틀린 문제가 이 문제니까 그 책에서 우리가 있는 책에서 그 단원만 찾아가지고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해서 가져가고 사실 10월 모의고사 고2가 10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1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10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투 단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모의고사 이제 저희 실장님이랑 상담하시잖아요. 상담하실 때 오셔서 뭐 다른 데 가서 대치동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냥 비싼 돈 들이지 마시고 저희 실장님 되게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대학을 좀 보내려고 아이들 맞춰서 상담하는데 상담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해서 한번 아이랑 같이 오셔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한테 이제 하시는 말들이 어머니들은 그 말씀하세요. 내가 아이한테 할 말을 실장님 다 해주신다. 그래서 반드시 실장님 말 따라서 해라 하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를 또 잔소리를 통해서 좀 말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방이 이제 진실의 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마동석 거기서 나오는 진실의 방처럼 아이들한테 진실하게 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가지고 너는 수시를 쓰는 게 낫냐 아니면 내신을 다 해서 이제 정시를 가는 게 낫냐 그거는 아이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더 잘 나오면 정시 그러지 않으면 수시 그래서 내신을 끝까지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 체크하고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아이들 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본 아이들도 있고 또 졸업해서 지금 그 아이들도 되게 오랫동안 다닌 애들이 사실 성적은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해서 한 아이들이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수의대도 가고 약대도 간 아이들이 있는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뭐 학원도 바꿔봐야 되나 애를 바꿔봐야 되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누구든지 다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해라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시키는가도 중요해요. 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잡아놓고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저희 학원이고 저희 곽 선생님이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T 플러스 반은 그 올해 수능 96점 맞은 아이예요. 96점 맞았는데 한 문제를 몰랐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서 맞은 아이고 그래서 이 아이는 미적분을 3번 넘게 했어요. 고1 때 저랑 같이 했던 아이라 그래서 이 아이는 수원수투만 같이 진행해도 되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미적분은 이게 한 애들도 있고 안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미적분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2달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원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사인도 많이 나오고 이상한 숫자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것들은 제가 또 2번 진행해서 그 수능 특가까지 너기축까지 해서 다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제가 선행이 늦든 빠르든 간에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2학년에서 겨울방 올라가기 전까지는 미적분까지는 한 번쯤은 다 했어요. 계산 정도는 많이 까먹을 수 있겠지만 계산 정도는 다 시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바로 너기출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 다 교육청하고 평가원인데 아이들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빼고 가기 쉽긴 하지만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진행하고요. 모의고사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가 물어봐요. 시험 볼 때 이게 몇 번까지 풀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저는 15번까지 30분의 이내 그리고 뒷장까지 해서 60분에서 70분 이내 그래서 미적분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미적분은 맞느냐 못 맞느냐가 이과 애들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아이들한테 하고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OMR 카드하고 이름 쓰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실수 없이 이제 하게끔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고 아마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면은 아이들 같은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원래 이제 1시간, 2시간 반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질문하고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귀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T방 같은 경우는 짧게 해놨는데 왜냐면 저는 앞뒤로 공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에 맞게끔 다 스케줄 조율해서 질문 시간을 다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방학 동안에 하는 아이들이 매번 저희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하는 아이들은 그냥 의뢰에 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10시부터 진행했는데 그 3학년 올라가는 아이 중에 아이가 자기 생활 개선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8시까지 학교를 가든 뭘 하든 간에 8시까지 간다. 좀 잠이 많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많이 있는데 늦게 자요. 그래서 저희가 8시에 스카를 가서 2시간 공부를 하고 10시에 오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9시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일찍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다른 설명보다 좀 말이 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신청 다 받아서 자리가 다 아이들한테 있는데 이건 맨 이제 시작할 때쯤 어머니들한테 다 서명을 받고선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다 문자를 놓고 이제 연락을 드리려고 다 진행을 한 거고요. 오늘은 상당히 이제 뭐 아이들이 직접 쓴 후기인데 올해 아직 발표가 난 게 별로 없어서 아마 이제 내년에도 해서 제가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이거 후기 쓸 놈 인정.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올해 고3 애들한테도 이제 하면서 사실 고3이 스트레스예요. 이 아이 모의고사 보러 갈 때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이걸 애들이 누가 생각나면 얘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계산 잘 썼을까? 맨날 실수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 탈모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후기 이렇게 애들이 이제 써서 쓰는 건데 상당히 제가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이거 조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이 편으로도 아니면 다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과학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